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네, 잘 봤습니다. 지금 국회, 특히 법사위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네요. 뭐 거의 매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야 간의 힘겨루기 이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국회 운영의 관행, 그러니까 뭐랄까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 지금 그냥 깨지고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을 이끌었던 그 원로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으로 이건 좀 심각하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는 게 이게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자기 진영의 원로들까지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사위 사태의 본질이 과연 뭔지, 또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정치 전체에는 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지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분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자체를 상정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아니죠. 9월 2일에도 그랬고 4일에도 또 거부했습니다. 아니, 두 번씩이나요? 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쪽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나 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이런 점. 그리고 과거 탄핵 때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요. 네네. 하지만 국회 상임위 간사라는 자리는요. 그러니까 각 당의 어떤 실무 책임자이자 협상 파트너잖아요. 이게 해당 교섭단체가 우리 당 간사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을 하면 위원장이 그걸 받아서 선임하는 게 수십 년 된 관행이었거든요. 아, 그게 관행이었군요. 네. 법에를 그냥 간사를 둔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지. 위원장이 그 선임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자격심사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추천한 사람을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이 사람은 자격 없어요? 못 받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건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위원장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막강했나 싶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의 간사 인선까지 여당 출신 위원장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례가 있긴 있었나요, 이런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회법 조항에 어떤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법조문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국회 운영의 어떤 룰, 그리고 정당 간의 기본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문제다. 네.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 운영이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건 결국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그냥 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위 민주당계 원로 정치인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죠. 특히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신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발언은 거의 작심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강도가 셌죠. 정대철 회장께서는 이번 사태를 딱 짚어서 관행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상생과 협치를 아예 안 하겠다는 행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다. 와, 이건 정말 정치 원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간사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국회 운영 방식, 그 독주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비판도 진짜 날카롭단데요. 아니 유신 정권 시절에도 야당 간사는 인정해줬다? 이런 비교는 듣는 입장에서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정당의 자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폭력적 만행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폭력적 만행이요? 네. 이 정도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나 이견 제시 수준을 넘어선 거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행태를 두고
폭력적 만행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거친 표현을 쓰셨죠. 아니, 6선 의원이 위원장 맡고 5선 의원이 간사하러 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미쳐도 단단히 비친 거다라고요. 다선 중진들이 국회의 기본적인 관례나 상식마저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신 거죠. 심지어 익명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장조차도 추미애 위원장의 행동이 명백히 관행에 어긋난다는 점은 애둘러서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반대의 진영 인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해온 어떻게 보면 산증인 같은 원로들이라는 점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이분들이 소속 정당이나 과거 이력을 다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의회 정치의 기본 원칙,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당 스스로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 선임 거부 문제를 그냥 법사위라는 한 상임위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거나 아니면 추미애, 나경원이라는 특정 인물 간의 감정 싸움 정도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네, 더 큰 그림으로 봐야죠. 현재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소위 말하는 야당 패싱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긴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난달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민주당이 집단으로 반대표 던져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것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여야가 서로 추천한 인사는 존중해서 통과시켜주던 게 오랜 관례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인권위원 추천 같은 사안마저도 반인권 인사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쩌면 이번 야당 간사 선임 거부는 좀 예견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까지만 언급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는데 정작 당 지도부는 야당 대표와 공식적인 만남조차 좀 꺼리는 듯한 모습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거죠. 네. 아까 정대철 회장님 지적처럼 대화 상대를 그냥 내란 정당으로 딱 규정해버리고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건 이건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하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야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좀 그렇게 보이죠? 아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으면 오히려 그 힘을 바탕으로 좀 더 넓게 포용하고 소수 야당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다수당의 책임이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 그냥 모든 걸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는 의도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은 정치 불신만 더 깊게 만들고 국회 본연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벌써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2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항의하다가 일부 초선 의원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이걸 문제 삼아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러면서 국회 윤리위에 징계 요구안을 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도 바로 맞받아쳤죠. 야당 간사 선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했다. 이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요. 네, 서로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으니 대화나 타협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감정의 골만 계속 깊어지는 악순환이죠. 이런 식의 맞불놓기식 대응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오히려 정치 혐오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국회 내의 갈등이라는 게 원래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협상하면서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그냥 완전히 사라진 채 법적 공방, 상호 비방만 난무하는 좀 퇴행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저희는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 전례 없는 간사 선임 거부 사태, 그리고 그 배경, 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 특히 민주당 원로들의 따끔한 비판까지 좀 다각도를 살펴봤습니다. 한 상임위원장의 이례적인 권한 행사, 그걸로 촉발된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심지어 같은 진영 원로들마저 깊은 우려를 표명하게 만든 이 복합적인 상황, 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시 핵심은 이게 단순히 뭐 나경원이라는 특정 인물의 간사 임명 문제 혹은 뭐 추미애라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 문제 이걸 넘어서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 운영의 오랜 관행과 정당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리면서까지 힘의 정치를 관철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민주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원로들조차 나서서 민주주의 포기다, 폭력적 만행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현재 여당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일 텐데요.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국회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관행, 그리고 정당 간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붕괴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대륙과 그로 인한 의회 기능의 마비가 초래할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지금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